안녕하세요. 신기한 사주나라입니다. 오늘은 3강입니다. 십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우리가 십성을 배우기 이전에 일단 육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육친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은 십성을 음양오행에서 음양을 빼고 오행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사주에서 오행을 보는 거를 육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행에는 비겁이 있고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인데 이 비겁이 나를 뜻합니다. 나. 일간을 뜻하는 게 비겁이고, 비겁이 생하는 게 식상이고, 식상이 생하는 게 재성이고, 재성이 생하는 게 관성, 관성이 생하는 게 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일간이 간목이라고 치면은 비겁이 나무, 나무가 생하는 화가 식상, 재성이 토, 관성이 금, 인성이 수라고 보시면 돼요. 목, 화, 토, 금, 수 이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일간이 화의 일간이다. 그러면은 비겁이 화, 식상이 토, 재성이 금, 관성이 수, 인성이 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겁이 만약에 수다. 식상이 목, 재성이 화, 관성이 토, 인성이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육친에서 극하는 기운들이 있어요. 비겁이 재성을 극합니다. 재성은 인성을 극한다. 인성은 식상을 극하고요. 식상은 관성을 극합니다. 관성은 비겁인 나를 극한다. 근데 우리가 육친이잖아요. 6개가 친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죠. 이 5개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신은 나자의 몸신자입니다. 즉 내 몸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간을 뜻합니다. 내 일간과 이 5개의 오행을 합쳐서 육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성입니다. 이제 십성을 배워보실 건데 이 십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십성을 십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성이 뭐냐면 이 10개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일간을 기준으로 음양오행을 상대적 관계를 10개로 나누어 바라보는 거다. 아까 전에 여기 이 오행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을 10개로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십성은 비겁, 아까 전에 육친에서 비겁을 배웠죠. 이 비겁은 비견과 겁재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어지고, 재성은 편재와 정재로 나누어집니다. 관성은 편관과 정관으로 나누어지고, 인성은 편인과 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게 식신이고 어떤 게 상관이고 이런 걸 어떻게 보냐? 일간이 간목일간이라고 쳤을 때 내 일간과 음양이 같은 오행을 비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견이 간목과 인목이 되겠고요. 나와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을목과 묘목이 겁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식신은 일간과 음양이 같고 비겁이 생하는 화의 기운이 식신입니다. 그래서 병화와 사화가 식신이 되는 겁니다. 그 상관은 비겁이 생하는 오행의 음양이 다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화와 오화가 상관이 되고요. 편재는 식상이 생하고 나와 음양이 같은 오행 무토와 진토, 술토가 편재가 됩니다. 그리고 정재는 식상이 생하고 나와 음양이 다른 오행 기토와 축토, 미토가 정재가 되겠네요. 편관은 재성이 생하고 나와 음양이 같은 오행을 편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금과 신금이 편관이고요. 정관은 재성이 생하고 나와 음양이 다르면 정관입니다. 그래서 신금과 유금이 정관입니다. 인성은 관성이 생을 하고 있고요.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인입니다. 그리고 관성이 생을 하고 나와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얘들도 극을 하는 기운이 있겠죠.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내 비겁이 극을 하면은 재성입니다. 재성이 극하는 기운은 인성이고요. 인성이 극하는 오행은 식상이고, 식상이 극하는 오행은 관성이다. 관성이 극하는 오행은 비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 일간이 을목이다. 그러면 나와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같은 을목과 묘목이 비견이 되고요.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른 간목과 인목이 겁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신은 비겁이 생을 하고 있고요. 나와 음양이 같으면 식신, 그래서 정화와 오화가 식신이 됩니다. 그리고 상관은 비겁이 생을 하고 있고 나와 음양이 다르면 상관입니다. 그래서 병화와 사화가 상관이 되겠죠. 식상이 생을 하고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재입니다. 그래서 기토, 축토,
진토, 미토가 편재가 되고요. 식상이 생을 하고 나와 음양이 다르면 정제입니다. 무토, 진토, 술토가 정제가 되겠죠. 아까와는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성이 생을 하고 있고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관입니다. 그리고 재성이 생을 하고 있고 나와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죠. 그래서 편관은 신금과 유금이고 정관은 경금과 신금이다. 관성이 생을 하고 있고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다. 관성이 생을 하지만 나와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인은 계수와 자수고 정인은 임수와 해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극하는 기운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생을 한다라는 의미의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식신생재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식신이 재성을 생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신이 재성을 생할 때 식신생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생관은 재성이 관성을 생할 때 재생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육친에서 이야기를 하죠. 관인생은 관성이 인성을 생하면 관인생이 되는 겁니다. 관인상생은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그 생받은 인성이 비겁을 생할 때 관인상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살인상생은 관성이 인성에 힘을 뺀 겁니다. 인성에 힘이 뺐고 힘이 빠진 인성이 내 비겁을 생할 때 살인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극을 하는 기운에도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극이라고 나와 있죠. 식신재살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식신이 우리 편관을 관살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이 식신이 관살을 죽여놓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식신이 관살을 극해서 관살에 힘을 빼낸 거를 식신재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극인은 뭐냐면 재성이 인성을 극했다. 그 다음 도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식은 이따가 배울 거지만 이 도식이 잠깐 설명드리면, 이 도식은 도자가 넘어질 도자입니다. 그리고 식자가 먹을 식자입니다. 먹을 식. 밥상을 뒤에 엎는다 그래서 도식이라 부르고요. 이 도식이 뭐냐면 편인이 식신을 극해서 밥상을 엎어버렸다 이런 게 도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도식이 왔을 경우에는 내가 하는 일이 뒤엎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안 좋은 일들, 회사에서 잘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편인도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길신과 사흉신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십성 중에 4개의 기란 십성과 4개의 흉한 십성 이거를 나눠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사길신과 사흉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길신은 식신과 정제, 정관, 정인, 정자가 들어가고 식자가 들어가면은 사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흉신은 상관, 편재, 편관, 편인, 편자가 들어가고 상자가 들어가면은 사흉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대로 십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비겁입니다. 비겁을 나누면 비경과 겁재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비경, 겁재를 합쳐서 비겁이라 부릅니다. 이 비겁의 키워드는 자신의 자아, 그 다음 독립, 형제, 이복 형제, 사촌, 뭐 동료, 동업자, 경쟁자, 친구, 선후배, 그러니까 내 자아를 포함한 약간 협력자나 아니면 경쟁자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겁은 많을수록 자아가 강해집니다. 사주 원국에 비겁이 많으면 자아가 강해진다. 이 비겁이 너무 많으면 독불장군이나 아나무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겁이 움직이는 거는 재물을 얻기 위한 움직임이다. 비겁은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인다라는 건 식신을 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비겁이 식신을 생하는 이유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상징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집에서 독립을 할 수 있다. 비겁이 운에서 들어올 때는요. 십성에서 보면은 비견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견은 동료나 동업자, 그 다음에 협력자와 같은 동등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활동성을 좀 강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은,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같이 움직이면은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활동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겁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지향하는 바는 같지만 나와는 다른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나 뭐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나와 방향이
방향은 같지만 의도가 다른 사람, 동업자긴 하지만 나를 좀 이용을 해서 발판을 삼아서 좀 우위에 서고자 하는 이런 경쟁자. 1편에서 사주팔자가 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명은 남명이라 합니다. 이 남명에게는 배우자를 탐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주 글자의 배치가 어디에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간보다 겁재가 강하면 나보다 우위의 경쟁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견과 겁재가 잘 섞여 있으면 이 사주 원국을 말하는 겁니다. 비견과 겁재가 잘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겁재라는 게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식상. 육친에서는 식상이라고 부르고 십성에서는 식신과 상관을 뜻합니다. 이 식상의 키워드는 사교성을 뜻해요. 제일 큰 게 사교성.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노력, 활동력, 일, 이런 거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일,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귄다. 이런 것들이 식상의 자리다. 그리고 조모와 외조부, 아랫사람, 제자나 부하 직원을 뜻할 수 있죠. 아랫사람, 후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명한테는요, 처가나 사위, 친손자, 친손녀가 될 수 있고, 여명한테는 자식과 조카의 자리가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식상은 먹을 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밥벌이의 수단으로 움직이는 성격을 지니게 돼요. 직업이나 진로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성이 많이 발달된 사람들은 말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말에서 좀 설득력이 있다. 그 다음에 식성이 발달을 잘 하면 처세술에도 능합니다. 식상이 일간보다 힘을 더 얻으면, 이 말은 내 사주에 일간의 힘보다 식상의 힘이 크면 남한테 좀 잘 퍼준다. 이 좋은 말로는 좀 잘 베풀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신입니다. 식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날뛰는 편관을 억압해 줍니다. 나중에 이따 편관 쪽에서 배우시겠지만은 편관은 좀 날뛰어 다닙니다. 그래서 날뛰는 편관을 억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고 처세에 강해서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식신이 강한 사람은. 그 다음에 식신이 발달되면은 처세술에 능하다. 아까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십성의 상관입니다. 이 상관은 관에 상처를 냅니다. 관을 극해서 관에 상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관이라는 게 법, 질서, 규율, 규칙, 어떤 틀,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법이나 질서, 낡고 안 좋은 거, 기존의 틀을 깨트리는 힘이 있다.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법이나 질서를 깨트릴 경우에 관제나 구설이 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이 강한 사람은 직장에 갖춰진 틀이나 권위, 권력 이런 거에 대항하기 때문에 적응을 좀 잘 못할 수 있다. 여명의 경우 상관이 경관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관을 쳐다보는 경우에는 남자가 생겨서 외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도하시면 안 돼요. 외도를 할 경우에 시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다음은 육친으로는 재성, 그 다음에 십성으로는 편재와 정재입니다. 이 재성의 키워드는 돈, 재물, 그 다음에 이동, 일의 결과, 수리력, 성취욕, 사람으로는 아버지와 인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남명에게는 부인의 자리이기도 하고 애인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재성이 들어오면은 연애할 일 생기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명한테는 시부모다. 그리고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이 재성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서 성취를 얻는다. 이게 금전운이 될 수 있겠죠. 재성이 있는 사주는 조금 현실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성이 강하면 목표를 이루는 힘이 있다. 업무 역량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주 원국에 재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명확치 않고요. 통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성이 사주에 없는 경우에는 돈에 좀 집착을 할 수 있고 돈 욕심이 있을 수 있고 맨날 좀 돈돈거리는 이런 사주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돈이 좀 잘 셉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잘 못 모으는 경향들이 꽤 있어요. 여명의 경우는 재성이 제대로 잘 발달이 되면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편재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돈이에요. 이 정제의 돈은 꾸준하게 내가 노동의 대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져 있는 돈, 내가 일을 해서 받아들이는 돈, 월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는데 편재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재물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투자나 투기성 좀 큰 규모의 재물을 뜻하기도 해요. 사주에 편재가 있으면요 좀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재미없는 일은 크게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주에 편제가 있으면 재미를 추구하고 하기 때문에 좀 노는 거 이런 거를 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명이 편제가 발달이 되면은 이성을 만날 때 재미있는 이성을 추구할 수 있어요. 재미없으면 헤어지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재미가 없으면 실증을 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정제는 편제하고는 다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예금, 적금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돈이다, 꾸준한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편제보다 크기는 작지만 좀 규칙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주에 정제가 발달되면요 해야 하는 일을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하고 돈도 잘 모으게 됩니다. 노동을 하여 얻거나 모으는 재물을 뜻한다. 사주 원국에 정제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금전에 관해서는 좀 계산적인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명이 정제가 발달하는 경우는 재미있는 이성보다는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성을 좀 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관성입니다. 우리가 육친으로는 관성이라 이야기를 하고 편관과 정제, 십성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 관성의 키워드는 관복 들어보셨죠? 관에 취업을 했다 이런 거. 옛날로 따지면은 장원급제, 그 다음에 뭐 관직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관복과 통제, 나를 통제하는 틀, 규정, 규칙, 책임감, 직업이나 직장, 그 다음 명예, 시험, 취업, 승진 이런 거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외조모랑 윗사람을 상징하는데 윗사람은 직장 상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 상사한테 어떤 틀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승진을 뜻하기도 해요. 무조건 승진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명에게는 자식의 자리고요. 그 다음 조카, 여명에게는 남편의 자리고 애인,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성은 쉽게 말하면 나를 통제하는 능력, 브레이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로 치면은 이 관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요 공무원이나 큰 기업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의 평가나 기관의 평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성을 잘 활용하면은 어떤 회사가 이 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투자 유치나 뭐 이런 걸 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관의 평가에 의해 가지고 세무조사나 이런 거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기관의 평가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관성이 잘 발달되면요 높은 기관이나 사람의 평가를 받아서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관성이 안 좋게 발달이 되면 정부기관이나 법의 통제를 받아서 관제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제라는 건 소송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소송을 하는 경우도 관제에 속할 수 있어요. 아니면 경찰 조사를 받는다든지 세무조사 이런 것들이 관제다. 벌금 낼 것도 생길 수 있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관성이 강하면 사고가 나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 관성이 없는 사주는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동물로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야생동물이 있어요. 어떤 야생동물, 야생에 살아가는 호랑이가 있는데, 직장이라는 이 관이 우리를 뜻한다라면은 그 관의 우리를 이 야생동물한테 딱 덮어 씌워 넣었으면 이 야생동물 어떻게 해서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내가 윗사람한테 일일이 허락을 받고 일하는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윗사람이 나한테 내가 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뭐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좌불안석이라 그러죠. 내 자리가 아닌 곳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굉장히 조금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운에서 반드시 관이 들어와 줘야 직장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운에서 관이 없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계속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자꾸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관성이 없는 사주들이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편관입니다. 편관은 정해진 룰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정관은 정해진 룰이나 법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회사의 사칙 뭐 이런 거를 뜻한다 그러면, 이 사주에 편관이 있으신 분들은 정해진 룰, 법이나 규정, 규칙, 틀, 뭐 사칙 이런 게 아니고, 이 편관이 뜻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정하는 룰이기 때문에 뭔가 개혁과 혁신 뭐 이런 거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버리고 다른 틀을 내가 창안해내겠다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편관이 강한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제어하는 모험을 즐기기도 합니다. 정관만 발달되어 있는 사람보다 편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개혁이나 혁신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훨씬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정 기관의 통제를 따르기보다는 사업을 일으켜서 스스로 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편관들이. 정관도 물론 스스로 관을 만들고 이렇게 뭐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정관보다는 편관이 그런 기운이 강하다. 그 다음에 스스로 통제하는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정치인이다 치면은 여러분 이런 악법들이 있습니다. 이 악법을 제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따르겠죠. 그게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주의 편관이 강하면요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어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어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내 일간이 심하게 극을 당하기 때문에 관제나 사고 같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관은 편관하고 다릅니다. 스스로 룰을 정하기보다는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룰을 좀 잘 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관이 강한 사람들은 윗사람한테 아부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과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최대한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관이 강한 사람들은. 근데 반면에 또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성실한 면은 있다. 그래서 이런 정관이 강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인성입니다. 우리가 육친으로 따지면 인성이고 이 십성으로 나누면은 편인과 정인이 됩니다. 이 인성의 키워드는 공부 글자다, 공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부나 학업, 그 다음에 문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예 이런 걸 뜻하는데, 사람으로는 엄마나 이모, 외삼촌, 그 다음에 일반 뭐 할아버지나 스승, 뭐 후원자 이런 느낌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그 다음 나를 살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남명 같은 경우에는 외손자랑 외손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명은 사위나 친손자, 친손녀의 자리이기도 해요. 이 인성은 일간을 낳고, 그러니까 나를 낳고 키워주는, 도와주는 이런 오행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준비하는 단계다. 인성이 운에서 들어오면은 어떤 거를 배우고 학습하고 자기 개발해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하라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인성이 사주 원국에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나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성장이나 사회적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인성이 발달된 사람은요 명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신의 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나 명예직 이런 것들을 하기가 적합하다. 연구직이라든지. 인성이 사주에 없으면은 감정이 메마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다. 인성이 없다 해서 어머니가 없으시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있지만 엄마의 덕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엄마한테 사랑을 크게 많이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감정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애정결핍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인성이 사주에 너무 많게 되면은 행동이 굼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의존적인 성향을 좀 보일 수 있어요. 이 인성을 십성으로 나누면 이제 편인이 있겠죠. 이 편인은 우리가 편인이라고도 부르고 효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이 효신은 효조에서 뜻해요. 효조. 이 효조가 뭐냐면 효자가 올빼미 효자거든요. 이 올빼미를 효조라고 부릅니다. 이 효조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의 배를 쪼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불효의 상징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게 효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편인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한테 좀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편인이 많잖아요. 사주에 편인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은 이 편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간인 비겁을 생하기보다는 겁재를 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자를 키우거나 이런 걸 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습니다. 편인이 사주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 능력이 있어서는 정의는 정도를 걷는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운 그대로를 정도를 걷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편인은 내가 응용을 해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나 효율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정보를 내 생각대로 변형을 해서 학습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창의력이나 응용 능력이 뛰어나다. 그 편인의 겁재가 붙으면요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배웠던 효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신은 일지에 편인을 보는 건데, 이 편인을 효신이라 부른다 했죠. 근데 일지에 편인이 있으면은 모친의 덕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성장해
상황에서는 모친에 대한 근심을 하는 일이 잦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효신은 계모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계모, 그러니까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거나 아니면 친엄마라 하더라도 신사임당 같은 엄마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느끼기에는 사랑을 많이 줬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난 엄마의 사랑이 부족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억압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의 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실부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친을 일찍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서는 모친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하는 일이 잦을 수 있다. 그 여명의 효신이 있는 경우는요, 자식이 귀하게 됩니다. 이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자연유산이나 사무풍 뭐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효신을 다른 말로 도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도식 잠깐 배웠었죠. 이 도식은 넘어질 도자에 먹을 식자, 그러니까 밥그릇을 엎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밥그릇이 엎어진다 그럼 먹지 말라는 뜻인데, 식상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이 식상이 직업이나 그 다음에 일 뭐 이런 거를 뜻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어떤 행위를 뜻하잖아요. 밥을 먹지 마라 이거는 부도가 난다든지 하고 있는 일이 좀 잘못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부정적인 역할로 회사를 잘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효신은 다른 말로 도식이라고도 하는데, 도식은 밥그릇을 엎는다는 뜻으로 사길신인, 아까 사길신 사용신 배웠죠. 이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식신이 극을 당하면 이제 하는 일이 중도에 실패하거나 부도나 질병, 재난, 배신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거나 그 다음에 실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는 약간 좀 신사임당 같은 엄마예요. 엄마한테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그 다음에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다음에 나를 후원하는 후견인, 후원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에 정인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이쁘다 이쁘다 하고 자랐잖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망이 두텁고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쁘다 이쁘다 하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쁨을 베풀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도 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망이 두텁고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한다. 외부의 정보를 좀 직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또 잘 속는 사기를 좀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예절과 명예를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 명예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에 정인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언행들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분노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예전에 조선시대 이럴 때 예전에는 상관이나 편제나 편관 편인 이런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게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사용신에 상관, 편제, 편관, 편인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그렇게 안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때는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요, 조선시대 이럴 때는 우리가 직업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게 크게 선택권이 크게 지금처럼 포괄적으로 많지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신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관, 편제, 편관, 편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게 바라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업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개혁과 혁신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인식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에는 옛날에는 또 양반, 선비 이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길신으로 식신,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일하지 아니한 자 먹지도 말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식신과 그 다음에 정제, 정인 이런 것들이 무조건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다 발달돼 있다 해서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십성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지만 사실상 이 사람의 성격이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정확한 운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이 십성이 얼마나 어느 만큼 어느 자리에 어떻게 배치가 돼 있으며 어느 만큼 발달돼 있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인지를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육친의 키워드랑 십성에 이런 글자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습성이 있다더라 이렇게 정도만 공부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논란도 많고 말도 많은 용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